먼저 경사하강법이 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수정하는데 실제 나온 값을 가지고 안 쓴다 그랬죠. 아까 전에 학습률을 가지고 0.2만큼 또는 0.1만큼 조정해서 쓴다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값들이 뭐냐면 에러율이에요. 에러율. 우리가 비용함수라고 이제 부를 텐데 비용함수 또는 에러함수, 에러율. 비용함수가 높다는 건 뭐냐면 에러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그 값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값들이 큰 거고요. 이 값들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모양인지는 수학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 모양인지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에러율을 계속 내려뜨려 가지고 여기 있던 거를 조금 조정해주고 조금 조정해주고 조정해주는 거예요. 이 조정해준다는 게 뭐냐면 가중치를 조금씩 조정해준다는 거예요. 에러율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계속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떨어지는 값이 0이에요. 나중에 이제 미분할 때 요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요 값이 최저값이죠. 에러율이 최저가 된 값들을 찾아내고 그때의 웨이트 값들을 찾아주면 최저값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냐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다가 확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돌려봤더니 에러율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얘를 못 찾아줘요. 그리고 막 바뀌면서 튀어나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함수가 지금 간단한 함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내는 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복잡해지면 실제로 보면 여기 내려가서 여기가 딱 최저값인 줄 알았더니 조금 올라가다 또 떨어져요.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가 떨어지고 실제로 분석해 봤더니 여기가 최저값인데 에러율을 학습률을 조정을 안 해주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에러율을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에러율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해서 틀린 게 가장 적을 때까지 가중치를 조정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 그랬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다 안 됐는데 중간에 다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막 조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률을 좀 낮게끔 조정을 해줘야지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데 학습률이 너무 낮으면 학습하는데 하루 걸릴 걸 열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학습률 찾는 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 학습률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하이퍼 파라메타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해볼 거예요. 학습률 이런 거를 하이퍼 파라메타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가장 좋은 학습률을 또 찾아줍니다. 요즘 모형이 좋아진 거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해줘야 돼요. 0.7 넣어봤다가 0.5 넣어봤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은 툴들이 좋아져서 이 학습률도 파라메타에 집어넣고 돌리면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찾아서 최적된 값을 찾아줍니다. 그거는 파라메타 조정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는 지금 학습하는 거니까 학습할 때 이 학습률을 일정 부분을 주면서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서 최저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회귀분석에서의 최소 제곱법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회귀분석은 한 번에 찾아냅니다. 근데 얘는 조금씩 조정해주면서 찾아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하면서 되게 헷갈렸거든요. 왜 한 번에 안 찾아주고? 왜냐면 미분하면 한 번에 나오거든요. 결과가 최저값이 찾아주는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자, 그러면 이제 비용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비용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귀분석할 때 잔차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 에러는 뭐냐면 여기가 실제값이에요. 실제값이고 여기가 우리가 회귀 직선에 의해서 찾아준 값입니다. 그러면 요만큼 차이가 나죠? 요만큼이 에러예요.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라고 불렀죠?
때 여기서는 에러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승을 해줍니다. 실제로 y값, 얘가 실제값이고요. 얘가 예측값인데 그 값에 자승을 해줍니다. 왜 자승을 해주는지 기억나시나요? 통계학에서 배웠습니다.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밑에는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얘를 자승시켜주고 루트 씌워주죠. 기억나시죠? 통계학 할 때 배우셨죠? 그래서 거리를 재기 때문에 에라유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해 주지 않고 다 플러스로 하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 그냥 자승을 해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자승은 이 값들을 그냥 마이너스로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마이너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와요? 배우셨죠? 제로.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값을 다 더해주면 편차는 제로가 나온다고 배웠죠. 우리 통계학 할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값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나 편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승을 해줍니다. 에러율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의미가. 그리고 원래 값으로 가려고 그러면 루트를 시켜주는데 여기서는 값을 최저시켜주기 때문에 스퀘어드만 해주고 루트를 안 씌워줘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스퀘어드를 안 쓰고 그냥 자승만 해줍니다. 이 값을 그냥 써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값을 그냥 최소화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원래 값으로 시환을 안 시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값이 크든 작든 어쨌든 0으로만 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또 루트를 씌워서 수식을 복잡하게 안 만들어주고요. 그냥 자승으로 해서 그냥 씁니다. 에러율 계산할 때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 통계학 할 때 다 배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승을 해주는데 자,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자꾸 어려운 얘기 나오죠. 수학에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인공지능 하려고 그러면 수학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 왜 이런 모양이 생기는지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이게 에러 값이라 그랬죠. 비용 함수고 요게 요렇게 만들어져요. 요렇게. 이상하게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1참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참수는 직선입니다. y는 ax 플러스 b. x가 1참수면 직선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2참수면은요. 2참수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기억나세요? 3참수면요. 이거예요. 1참수는 안 꺾이고요. 2참수는 한 번 꺾여요. 둥글게 한 번 꺾입니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 꺾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을 가져요. 함수가. 이런 모양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자승이 에러율이라 그랬죠. 왜 자승을 해주는지는 설명을 드렸죠. 실제 값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요게 y 해시입니다. 아까 전에 y 바예요. 여기 보면은 요거를 얘기합니다. 요거 예측값. 그래서 요게 예측한 값이고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이고 요게 예측한 값인데 그 차이만큼 해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니까 이 모양이 뭘 갖냐면은 이런 모양을 가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U자 모양을 갖습니다. 자, U자 모양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가 제일
최소한 값을 갖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요렇게 해서 돌려서 에러가 나오면 다 계산해서 해주고, 얘를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 있으면 얘를 밑으로 계속 줄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의 0에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0에 맞추면 돼요. 에러율이 0일 때까지 맞춰요. 근데 0을 나올 수는 없고 조금 이제 에러율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형이 나오는데 이런 모형을 어떻게 맞춰요? 계속 내려가서 여기 아까 전에 에러율이라 그랬죠? 또는 여기서는 비용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같은 말인데 수식은 같은데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하고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조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에러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용함수라기도 하고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에러 또는 여기 인공지능에서는 비용함수, 에러율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에러율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모형은 이거고요. 얘는 에러율 값이에요. 이 모형을 값에 에러율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제로일 때, 여기가 제로이죠? 이 값을 제로로 만드는 이 지점을 찾으려면 얘를 미분합니다. 이제 수학적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왜 미분하냐면 최소된 요 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제로인 값을 찾으면 그때 베타 값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SPS에서는 값을 한 번 돌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줘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0인 이 값들을 딱 돌려가지고 제로인 값 딱 해서 그때 기울기하고 절편 딱 찾아주면 끝, 종료. 이게 회귀분석이고요. 그래서 회귀분석은 데이터 가지고 한 번 돌려주면 최저값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여기로 그냥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간다고 배웠죠. 지금 설명드렸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 번에 가지? 왜 조금 이렇게 내려가지? 지금은 상관없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뉴런이 하나일 때만 지금 하는 겁니다. 뉴런이 하나일 때는 최저값이 바로 찾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뉴런이 여러 개가 있는 다층 모형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회귀분석이 100개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거예요. 회귀분석 100개를 돌려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미분값을 하나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인공신경망 모형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뭐 퍼셉트론, 아달라인, 로지스틱 회귀분석까지는 그레디언트로 돌려주나 미분을 해서 하나로 딱 돌려서 찾는 값이나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다양한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한 번으로 돌려주는 회귀분석을 모형을 나중에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인공신경망 모형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미분으로 해서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찾은 값들을 조금씩 변경시켜서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값을 찾아줘요. 요렇게 하거나 요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그래서 인공신경망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레디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그레디언트.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그레디언트를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라는 게 계속 하강한다는 거죠. 그레디언트. 그래서 아까 이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로 조금씩 하강시켜 나간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런 방법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경사 하강법이라 그러면서 인공신경망에서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에라를 찾는다 그랬죠? 이 에라 찾는 이 결과값들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웨이트 값들을 계속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알 필요 없다 그랬죠. 다만 이런 공식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수학 공식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값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수학 공식을 갖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수학자들이 아닌 이상은 공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이렇게 바뀌는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값이라 그랬죠? 얘가 원래 값이고 이렇게 그 값을 그냥 갖다가 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값을 갖다 쓰는데 앞에 우리가 퍼셉트론은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바꿔줬어요. 우리 아까 전에 본 거 보시면 자, 여기서 y하고 y 예측값을 뺄 때 얘에서 얘를 바로 뺐어요. 잘 보시면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얘가 에러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실 때 요 값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에러율을 계산할 때는 실제 값하고 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한 값하고 차이를 봐야 되는데 이 값을 그냥 갖다 쓰니까 2 이렇게 되고요. 뒤에 보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2, 마이너스 2, 0 확확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 값이 막 그냥 바뀌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중치를 우리가 학습률을 조정을 해줘도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양이 적합이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1에서 요 값을 넣게 되면 2가 아니고 1.2만큼만 바뀌죠. 조금만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주죠. 근데 요 값은 다 더하면 우리가 0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요 값을 자승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승을 해서 자승값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써요. 되셨어요? 왜 자승해 주는지 이해되셨죠? 에러율을 할 때 비용 함수는 자승값을 씁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제로인데 여기 3.2만큼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데이터 에폭 한 번 했을 때 3.2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다 돌려서 가중치를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수정을 해주고 또 돌려주면 요만큼 떨어질 거예요. 뭐 2.8 또는 뭐 3.0만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돌려주면 또 떨어지고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최저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반복해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셨죠? 에폭 1일 때 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한 건 하고 돌려주고 한 건 하고 돌려주고 하는 퍼셉트론처럼 안 하고요. 에폭을 한 번 다 돌려주고 비용 함수 계산해서 또 돌려주고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배치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 공식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자승,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고요. 다 더해서 해줬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왜 2분의 1 해주는지는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고 요 다음번에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퍼셉트로는 비용 함수가 없습니다. 이 값을 그냥 갖다 써요. 근데 여기서는 요 값을 수정을 해서 여기다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거냐? 되게 복잡한데 여기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할 때 뭐를 하냐면 비용 함수를 미분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미분이 뭐냐면 증감률이라는 거. 요 뒤에 나오는데 요런 모형이 있을 때 요렇게 가는 거는 뭐냐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얘는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했어요. 미분은 순간 가속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분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실 텐데 많이.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뒤에 요 주소를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 보세요. 그러면 미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여기서의 이 미분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값들의 원래 값이 아니고 미분은 순간 가속도예요. 순간 가속도라는 말이 일반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 시속 100km로 4시간 동안 계속 달리지 않죠. 가다 보면 여러분들 멈춰 있다가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속도가 올라갑니다.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0에서부터 해서 10km, 20km, 30km, 40km에서 100km로 올리죠, 속도를. 그죠? 올리면 어떻게 돼요? 쭉 달려가면서 속도가 계속 올라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화가 돼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0km로 100km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0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이거를 변화라고 하는데 속도가 변화하는 건데, 근데 딱 했는데 갑자기 3초 뒤에 제가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10km, 20km, 30km 달려가면서 최종 100km까지 올리는데 3초 뒤에 50km로 달려요. 그러면 제 변화율은 뭐예요? 100km가 아니고 순간 속도는 50km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3초에는 50km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순간 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율을 계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순간적으로 속도가, 이 변화율을 왜 쓰냐면 얘가, 이 차가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이걸 계산할 때 써요. 그러면 원래 속도를 미분해버리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 차가 증가하고 있는지,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 건지, 속도를 멈추려고 하고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순간 가속도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쓰고 수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긴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떨어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제로가 돼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개념으로 미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최소화된 값으로 떨어집니다. 뭐냐면 이 값에서 아까 전에 여기서 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요 값이 나옵니다. 제로인 값이에요. 이렇게 얘를 미분해버리면 이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뭐냐면 제로인 값이에요. 이게 제로인 그 상태의 값을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대로 그냥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만큼 학습률을 곱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해되셨죠? 학습률을 왜 곱해줬는지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한 번에 끝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서 최저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미분해주고, 이렇게 미분해주고 요만큼만 내려가요. 다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미분해주고 요만큼만 내려가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1000번 돌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최저값을 찾아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안 내려가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 번에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리면 다쳐요. 그죠? 언덕길에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면서 내려가는 게 인공지능의 학습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미분, 적분, 그 다음에 요거는 편미분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편미분은 뭐냐면 우리가 W0, W1,
W2. 여기서는 지금 3개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W0에 대한 미분, W1에 대한 미분, W2에 대한 미분을 각자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수학에서는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따로 함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수학적인 기본 개념이 있어야 돼요. 미분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대수도 알아야 되고 편미분도 알아야 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학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제가 자꾸 이렇게 수학 공식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 이유는 뭐냐면 경사하강법을 왜 쓰는 거냐? 인공지능에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아까 전에 이 모양은 우리가 에러율을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하다 보니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런 모양을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최저점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최저점을 찾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미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쓰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만큼씩 학습률로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자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게끔 학습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을 설명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면 이런 것들을 좀 동영상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가중치 조정은 아까 전에 에러율을 가지고 가중치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원래 값 곱하기 에러율 값. 그죠? 에러율 값을 곱해서 요게 곱해주는 겁니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 0.2 곱하기 1.281만큼입니다. 여기 나오죠? 요만큼. 요게 미분한 값이에요. 원래 값이. 요거를 안 써요. 자승을 안 쓰고 이거를 미분한 값을 그냥 쓰는 겁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요렇게 갔을 때가 최저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미분했을 때가 최저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값을 안 쓰고 요 값을 쓰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쓰고 곱해주고 또 0.1 곱하기 얘 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요 값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구하는 학습률만큼 곱해줘야 되죠. 이 값을 다 넣으면은 튕겨져 나간다 그랬죠, 아까 전에? 그리고 잘 못 찾아준다 그랬으니까 요 값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큼만 씁니다. 원래 0.2까지도 안 해요. 0.00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로는. 0.2도 큰 값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크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실제로는 0.0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로 많이 내려가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요 값을 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값을 곱해줘서 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지금 W1이니까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줘요? 요 더하기 요거 해서 요렇게 새로 바뀝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기존 값에서 에러율을 찾은 다음에 얼마만큼 변할지를 찾아내고 그 값을 기존 값에다가 더해주면 변화율이 나오죠. 새로운 웨이트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게 비용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비용함수 되게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운 겁니다. 뭐냐면 실제 값하고 우리가 구한 값하고의 차이, 그 값을 자승해 준다. 왜 자승해 주느냐?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해 줬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자승해 준 값의 최저값을 찾으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분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어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이런 식에 의해서 이렇게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보면 퍼셉트론이 구한 가중치와 얘가 구한 가중치가 틀리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아달라인이 좀 더 퍼셉트론보다 정확도가 더 높고 성능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당연히 문제점들을 고쳐서 이렇게 했겠죠.